안녕하세요. 라라골프 에라입니다. 나라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에라님께서 라운드를 갔다 오셨는데 상당히 타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메타 됐었어요. 궁금한 사람 없는데. 아니. 여기 보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아, 죽을 것 같은데. 그 얘기 해야 돼? 얘기해야죠. 메타 치셨어요? 100일 쳤어. 100일타. 그냥 백돌이. 죽을 것 같았어. 나 진짜. 돈도 엄청 잃고. 내기까지 하고. 그나마 올인까지 당했는데. 나중에 친구들이 동반자들이 불쌍해서 그 깨평 줘서 그나마 차비는 마련해서 목욕탕 내고까지 하시고. 형님 연습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정말 네. 뭐 이것저것 일도 바쁘기도 했고 날도 덥고 하니까 연습을 통 못했어요, 사실. 그렇죠. 몇 개월 동안을 제대로 못했는데 네. 그래도 내가 100일탈 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100일타. 또 읽었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연습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입문자나 초보자분들 같으면 이제 연습장이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있죠. 그 연습장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연습장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오늘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시 한번 연습해야겠다는 굳은 뭐 각오를 좀 가져가면서 그래서 대략 연습장 종류가 크게 봐서 종류가 어떻게 나눠지죠? 크게 한 4종류로 네 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실내 연습장, 그 다음에 드라이브 레인지, 그 다음에 스크린, 그 다음에 파3. 크게 뭐 이렇게 4가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 게 좀. 한국에서는 또 인도어라고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인도어를 드라이브 레인지라고 많이 혼용하시는 것도 있는데 맞아요. 사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그러니까 콩글리시죠. 콩글리시.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냥 다 드라이브 레인지, 아웃도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실외.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용어를 딱 정리를 해보자면 실내, 실외가 있는 거고 실외를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드라이브 레인지를 실외 쪽으로 보는 거고 사실 파3장 같은 데도 실외고. 그렇죠. 그죠? 뭐 총 4개가 있는데 실내 골프장, 그러니까 우리 흔히 보는 이제 왜 스크린에 7자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가까우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골프 교습을 하면서 지하 같은 데 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타석 몇 개 만들어 놓고 골프 레슨과 연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실내 연습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레인지로 뭐 얘기를 하면 드라이브 레인지 뭐 흔히 닭장 아니면 모기장 그건 이제 실외라고 보시면 되죠. 드라이브 레인지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인도어로도 많이 이렇게 오용이 되고 있지만 아무튼 드라이브 레인지로 용어를 통일하는 게 좋겠고. 그렇죠. 그죠? 그럼 뭐 파3는 실외고 뭐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되죠. 4개 정도의 종류로 이게 나눠진다고 치면 각 종류별로 장단점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첫 번째로 실내 연습장. 실내는 사실 그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자기의 이제 비거리나 구질을 보는 것보다 스윙 그러니까 그건 단점인 거지. 단점.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실내 연습장에서 주로 해야 될 주 목적은 이제 스윙 뭐 평면이라던가 뭐 그런 스윙 만들기? 스윙 패스를 만들고 아무튼 자연스러운 이제 스윙 동작을 익히는. 그걸로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런 쪽은 실내 연습장이 다른 연습장에 비해서는 제일 탁월하긴 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히려 뭐 비거리 같은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욕심이 덜 들어가니까 용을 써서 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스윙 만들기에는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장점은 아무튼 스윙 만들기 해서 이제 안정화시키는 그렇죠. 쪽으로는 되게 좋고 대신에
비거리하고 구질. 구질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단점이다. 네. 두 번째 드라이브 레인지. 두 번째 드라이브 레인지는 이제 그 실내 연습장의 단점이었던 뭐 구질, 비거리 그런 걸 이제 점검하시면 되고 확인이 되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는 스윙 만들기, 스윙 패스 그런 거는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일단은 드라이브 레인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뻥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심리상 힘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멀리 보내고 싶으니까. 사람의 욕구상. 게다가 옆에서 막 멀리 빵빵 치고 있는데 그냥 본인도 막 용 써서 다 치고 싶고. 그래서 스윙 패스나 뭐 그런 사실 거 스윙이 망가지긴 해요. 드라이브 레인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레인지에서는 자기의 구질, 그 다음에 클럽별의 이제 거리 정도 확인하는. 네, 확인하고 어떤 데 드라이브 레인지는 이제 야드로 표시된 데도 있고 우리나라는 야드가 많아요. 미터보다. 아 그래요? 미터로 표시된 데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7번으로 내가 130을 보내는 사람이다. 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130에다 이제 연습을 하고 뭐 내 7번 아이언 거리는 뭐 이 정도 되는구나 뭐 그 정도 이제 감을 잡는 클럽별로 거리 감을 잡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스크린 골프장은? 스크린 골프장은 게임 하는 것보다 이제 연습 모드가 있어요. 예, 브랜드별로. 그래서 제가 제일 좀 득을 많이 받았던 거는 이제 티어. 거기 연습 모드가 뭐 게임식으로도 돼 있고 되게 잘 돼 있죠. 그래서 스크린 연습장에서는 이제 연습 모드로 놓고 거기서 이제 어프로치 연습이나 아니면 퍼팅, 거리별. 그러니까 사실 어프로치나 뭐 퍼팅은 이제 사실 방향성도 좋지만 이제 거리감이 좀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퍼팅 같은 그쵸. 경우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어프로치하고 퍼팅 연습을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죠. 근데 스크린이 네. 근데 거기서 단점이 뭐냐면 예. 일반적으로 그 오후 시간대에는 연습을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빌려주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스크린 연습장은 동네 주변 쪽에 이제 오전에 일찍 가시면 혼자 가더라도 그 연습 모드로 연습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말씀 잘 나눠보면. 그 사장님. 그래서 잘 이제 내고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손님이 없을 때, 주로 이제 아침 일찍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없잖아요. 주말 아침. 주말 아침도 그렇고 평일 아침도 뭐 누가 와서 이렇게 스크린 게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가서 연습을 하셔야 효과적인 거고, 빌려주기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뭐 잘 대여가 안 되죠. 그래서 그렇죠. 연습을 하시려고 들면, 뭐 동네 주변이든 아무튼 회사 주변에 어떤 그 연습장을 하나 찾으셔가지고 잘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원로 끊으시든 뭐 이렇게 해서 연습을 아무튼 해보시는 게 좋은데 뭐 1,000원을 좀 하면 아까 그 드라이브 레인지에서 비거리를 좀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드라이브 레인지에서 자기 비거리 알기 어려워요. 정확하게 떨어지는 걸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비거리 같은 것도 확인이 사실은 스크린에서 오히려 더 확실하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 우리나라 그 드라이브 레인지들이 도심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야드로 표시해서 막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많이 해놓는다고. 그러니까 사실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미터에 더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로 물어보고 뭐 이러는데 네, 그렇죠. 야드는 사실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비거리를 알기가 아무튼 드라이브 레인지는 좀 어려우니까 비거리나 뭐 구질을 알기에는 스크린 골프장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 정도로 첨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파3. 파3장. 뭐 이때까지 얘기한 이제 세 군데는 다 매트에서. 그렇죠. 네, 매트에서 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필드 나가면 잔디에서 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파3 같은 데 가셔서 잔디 터치감, 잔디에 뭐 적응, 뭐 그런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숏게임. 그다음에 퍼팅. 실제 잔디에서 하는 거니까. 그죠. 매트에서 하는 샷하고 실제 잔디에서 하는 샷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많죠. 네. 사실. 네. 그러니까 매트는 그냥 뒤에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아주 뒷땅을 사실 쳐도 밀고 들어와가지고 볼을 치기 때문에 네. 마치 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착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필드에서 잔디에서 치게 되면 뒷땅을 치면 거의 예외 없이 앞에 폴짝하고 나가거나
거의 앞선 볼이 안 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숏게임도 다 실수하는 게 다 뒷땅 쳐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렇죠. 그게 매트에서 치면 대충 밀고 나가서 웬만한 거리가 다 나가요. 그러니까 그 매트에서 숏게임을 좀 해가지고 자기가 거리 잘 맞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 필드 가면 멘붕에 오죠. 안 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를 위해서 이제 잔디에서 쳐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럴 때 효과적인 게 이제 지금 나라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파스리장이 좋다. 동네 파스리장 가셔가지고 이제 잔디에 대한 적응. 동네 파스리장이 없어. 아니 동네. 아 그런가? 조금 차 끌고 가서. 그래도 조금 뭐 외곽으로 좀 나가야. 서울 경기 인근에 파3 연습장 좋은 데 어디 있어요? 뭐 이를테면 뭐 용인 분당 지역만 해도 좀 꽤 있어요. 뭐 태광이라든지 그다음에 분당 같으면 새마을 연수원 쪽에 거긴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런 파스리장들도 있고 그런데 강북 쪽 같으면 뭐 좀 떨어져 있어요. 남양주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아무래도 왜냐면 이게 파스리장도 땅값이 굉장히 비쌀 거 아니에요. 그만한 이제 공간을 하려고 들면 그래서 우리 아주 일반적으로 일상 사는 도심 쪽에 바로 근처에 있기는 좀 사실 쉽지 않고 조금 외곽 쪽. 그나마 조금 빠지셔야 뭐 제가 지방 쪽 파스리는 저도 지방 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고 어떤 수도권 쪽은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외곽 쪽에. 그리고 파스리장이 좀 되게 시설이 잘 돼 있는 데가 영종도에 있는 그 드림듀스. 아, 거기 좋죠. 거기가 시설이나 여러 가지들이 되게 잘 돼 있는데 거긴 좀 비싸고 그렇죠. 그럼 아무튼 대략 한 4개 정도의 연습장에 대한 장단점들을 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뭐 대략적인 이용 요금이 어느 정도 돼요? 실내 연습장 같은 경우는 뭐 월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 그러니까 레슨은 제외하고. 레슨을 제외하고 자기 연습. 레슨은 뭐 레슨비를 또 드려야 되는 거고. 실제로 저 혼자 본인 혼자 지금 독학을 하는 거를 본인 혼자 연습하는 게 막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왜냐면 3개월 정도 뭐 6개월 이렇게 끊어야 되니까 대략 헬스장과 같이 있는 데들 보면 뭐 12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 정도를 많이 받으니까 대략 그 정도 나올 거고. 그런 정도 나오고. 아파트에 딸려 있는 이제 그런 시설들 보면 그런 데들은 한 2, 3만 원에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연습을 한 달 내내 하더라도. 그렇죠. 뭐 그 거주자 뭐 해가지고도 좀 더 할인이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고. 드라이브 렌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월 한 18만 원? 18만 원, 20만 원 20만 원 사이. 그래서 한 80분 정도 1회 가면 대략 한 2만 원 선 정도? 그 정도 하는 거 그 정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제 월 한 20만 원? 그 정도 하죠. 그 정도로 잘 내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규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기존에 저희가 알았던 분들 중에 스크린 골프 가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주인하고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대략 그 정도에서 오전에 그냥 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연습하는 걸 기준해서 그 정도로 했다라는 저희가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준이 그 정도 기준을 삼아서 스크린장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런 거.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 쌀 수도. 네. 파스리장. 파스리장은 한 번 사용하는데 한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그 정도. 일반적으로 나인홀 기준. 나인홀 기준으로. 근데 파스리장은 그 나인홀을 쭉 도는 건데, 그죠? 근데 웬만한 데들은 볼 한 2개, 3개 이렇게 치면서 나가잖아요.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나인홀 보면 이제 첫 홀쯤에 이제 진행원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볼 하나 치고 이제 가고 2홀부터는 이제 진행원들이 없거든요. 그때부터는 공 한 2개 정도 아니면 3개 정도 놓고 이제 치는 게 어프로치 연습. 그게 이제 원래는 하나만 갖고 쳐야 돼요. 원래 규정은 하나죠. 지켜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공 여러 개 쓴다. 그래서 근데 그 파스리장도 사실은 그게 자기들도 뻔히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앞에로에서 첫 톨부터 이제 그 너무 그걸 허용을 하면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막 10개 갖고도 막 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그리고 어찌됐건 앞에 사람들이 빠져줘야 뒷조들도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뭐 2-3개를 뭐 3-4개 이렇게 쳐도 큰 문제 없을 텐데
이게 좀 밀려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제 한두 개 정도만 갖고 이렇게 쭉 돌아주는 게 예, 서로 그게 좀 예의겠죠. 뭐 제가 예전에 한동안 다녔던 데는 CCTV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스피커도 있어가지고 진행 안 되면 보시면서 3번 홀 두 개만 치세요. 두 개만 치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도리는 있는데 원래 규정은 하나지만 유도리는 다 발휘하면서 너무 많이 치면 이제 그렇게 조금 진행을 유도하시는 그런 파3가 많죠. 대부분. 그러면 아무튼 뭐 대략적으로 우리 연습장에 한 4개 크게 4개의 종류의 이제 연습장에 대한 각 장단점하고 요금까지 알아봤는데 뭐 어찌됐건 우리가 초보자나 입문자를 위해서 뭐 라라 골프에서 제시하는 결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시? 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습장 이용을 어떻게 해라. 본인이 생각하는 결론.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한 지 한 3개월, 뭐 3개월에서 뭐 한 몇 개월, 그 사이. 그 사이에서는 이제 실내 연습장을 좀 많이 다니셨으면 일단은 스윙이 좀 안정화가 돼야지만 이제 공이 좀 일관성 있게 나가고, 그러니까 스윙이 안정화가 안 됐는데 공만 계속 치는 거는 사실 노동이죠. 재미도 없고 힘도 들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한 실력도 안 늘어요. 짜증만 나고. 그래서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그 사이쯤에는 이제 실내 연습장을 좀 주로 다니면서 자기 스윙을 좀 만들고 자기 스윙을 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빈 스윙을 많이 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해요. 그 제일 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제일 좋죠. 빈 스윙 뭐 하루에 300개씩. 초기에는 진짜 한 300개씩 해야 돼요. 300개씩 해야죠. 그래서 스윙 패스가 좀 안정화가 돼야 그 다음부터 그 앞으로 이제 진척이 되니까. 그리고 뭐 그 다음부터 이제 드라이버 레인지를 일주일에 한두 번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드라이버도 쳐보고 아이언도 쳐보고 뭐 미들 아이언, 뭐 숏 아이언 이런 거 쳐보면서 이제 방향성, 거리감 그런 것도 이제 느껴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실내 연습장 끝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렌즈를 넘어가려는 거예요? 두 개 같이 하려는 거예요? 병행.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됐을 때는 실내 연습장을 이제 주로 하시고, 그 이상이 되셨으면 물론 실내 연습장도 계속 다니면서 드라이브 연습장도 주 한 1, 2회 드라이브 정도, 레인지도 1, 2회 정도 되고, 그다음에 5개월에서 뭐 6개월 이상 넘어가시면 이제 하나씩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파3장도 가셔가지고 그거는 뭐 하나, 둘. 파3장은 월 2회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월 1, 2회. 처음에는 뭐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좋죠. 사실 잔디 터치감도 익히고. 그래서 월 1, 2회 정도는 이제 가셔서 실제 잔디 터치감도 느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셨다고 보시면 자기가 판단하기에, 그러면 이제 스크린 가서 이제 게임을 치시는 거예요. 18을 치시는데 스크린 가서 게임을 치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뭐뭐 CC 뭐 치시면 그 뭐뭐뭐 CC를 한 번만 치는 게 아니고 한 뭐 5번 정도는 계속 뭐뭐뭐 CC를 치는 거예요.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쳐봐라. 집중대로. 그래서 거기에 18홀에 대한 홀별로, 그러니까 홀별로 다 코스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공략법 같은 것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필드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시뮬레이션이죠.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코스에 대한 공략 뭐 그런 거 하면 좋죠. 뭐 대략적으로 아무튼 뭐 동의되는 얘기인데, 아무튼 저도 생각할 때 3개월까지는 그냥 실내 연습장에서 자기 스윙 궤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그 지나면서부터는 실내 연습장을 사실은 한 초기 1년간은 꾸준히 다니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병행해야 될 게 주 1, 2회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드라이브 레인지. 그 다음에 파3도 월 저는 한 2회 정도. 2회 정도. 그러니까 파3장 정도까지는 금액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9홀 도는데 한 25,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하루 한 2시간 정도 사실은 소요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하면 한 4시간. 4시간. 뭐 이렇게 소요되는 거니까
뭐 2시간 정도 놀고 한 25,000원 정도면 사실 이렇게 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부담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그 그렇죠. 정도는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한 3개월 지난 다음부터는 전 스크린 골프 주 1회 정도는 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골프라는 게 게임이잖아요. 아, 게임이죠. 그러니까 필드고 뭐고 간에 다 게임인데 그렇죠. 그거를 빨리 자기가 이제 체득화 시키려고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볼수록 좋은데 아,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어찌됐건 스크린 골프니까 스크린 골프가 적어도 주 1회 정도는 즐기는 게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쭉 나왔지만 4개의 그 연습장이 각 장단점들이 다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각 장점들을 잘 살리고 단점들은 좀 보완하는 쪽으로 연습을 좀 하시면 한 6개월만 잘 하셔도요 저처럼 이렇게 못 치진 않아요. 아무튼 저도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연습 좀 하세요. 그럼 뭐 아무튼 연습장 편에 대해서는 뭐 대략적으로 다 짚은 것 같고요. 향후엔 저희가 그러면 한 심화편으로 각 연습장을 한번 가서 그 연습장마다 연습하는 법이라든지 뭐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단점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이제 좀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좀 찍어서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오늘 연습장 편은 여기서 그럼 마치죠. 네.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없어요? 뭐 특별히 설명 없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주위에 또 입문자 초보자들 분들께 많은 저희 영상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에라와 나라라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